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용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지는 첫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 상황은 잠재 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2%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정상화 정책들은 우리 경제의 강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낼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는 지금의 정책만으로 충분한지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정책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대중경제부의 경제 방향하면은 성장률부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2%로 전망치를 잡았습니다. 한국은행과 KDI 1.8% 그보다 좀 높은 목표고요. 많은 투자은행들도 2.0% 정도를 평균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잡으셨습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저희가 2% 경제 성장을 올해 전망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저희가 당초 여러 기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올해에는 특히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물량이 커질 거다 이런 전망이 있어서요. 대표적인 기관들에서 보통 한 20에서 30% 올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증가할 거로 예상하다가 최근에는 한 70%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수출이 커질 거라는 그런 게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이번에 경제 성장 전략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소비나 투자를 이렇게 진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담아서 그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현된다라면 저희 내수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전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OECD나 IMF도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은행 IB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의 대략적인 전망이 보통 한 2% 전후로 이렇게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두루 감안해서 저희가 올해는 다소 도전적이긴 합니다만은 2% 지난해보다 2배 성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은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자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2%를 이뤄내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추진 방향들, 전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대통령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라는 저희가 비전을 제시를 했고요. 이를 위해서 26년 경제 성장 전략을 크게 4개 분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시경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저희 통상적인 그런 그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한 다양한 그 대책들을 담겠다라는 게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아마 그 2% 성장 달성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할 것 같고요. 이것만 가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민 균형 성장이나 그리고 특히 최근에 K자형 성장으로 대표되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없으면은 2% 성장은 달성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런 과제를 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경제 대도약을 위한 여러 가지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크게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4대 정책 방향 또 15대 과제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거시경제 적극적인 관리 부분을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총지출 예산 증가를 8.2% 증가하는 걸로 잡아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잡아놨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소비나 투자나 수출 분야 부문별로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자동차 개수세를 원래는 작년 말에 종료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인하하는 게요. 그다음 상반기까지 추가 연장을 시켜놨고요. 전기차로 이제 본인이 기존의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꿀 때 그런 전원제한금을 또 지원하는 부분들 있고요. 그다음 다양하게 설비 투자를 위한 정책 금융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국민성장펀드가 저희가 한 30조 원 정도를 올해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 국민성장펀드를 가지고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대표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수출금융기금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건 그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같은 수출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보통은 저희 기업들이 수주를 지원할 때
보험이나 보증이나 이런 대출을 지원하는 기관들인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양상을 보면은 이 기존의 제도 가지고는 대응을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규모도 굉장히 커졌고요. 방산 수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그 다음에 만기도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OECD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낮은 등급의 그런 또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 국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규모, 장기, 고위험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메커니즘, 새로운 도구들을 마련해야겠다는 그런 문제의식하에서 출발을 했고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전략수출 금융기금을 신설합니다. 그런 기금을 신설해서 기업들의 대규모 수출 계약 수주를 지원하고요. 그다음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수출 기업들, 수혜 기업들이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 이익의 일부를 이 생태계로 환류시키기 위한 또 노력들을 일부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돕기 위한 그런 방안도 담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런 다양한 기금 신설 등을 포함한 제도 운영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같이 생태계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예. 그런 부분도 뭐 이건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균형 그런 부분 성장을 아니겠습니까? 강조하시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리고 요즘 주식시장 뭐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화를 좀 국제화로 주식시장에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원화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무역 규모를 보시면요, 경제 규모는 한 12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 무역 규모로 보면 세계 8위 정도가 되는데 원화의 그 이용이나 결제 이런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좀 평가가 좀 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평가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원화가 국제적으로 거래되거나 결제되는 비중을 보시면 뭐 어떤 통계에 따르면 10위라는 것도 있고요. 예. 20위권 밖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 경제 실력, 저희 역량에 비해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6월까지 로드맵을 원화 국제 로드맵을 마련하는데 그 방향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원화 결제망을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되고요. 네. 외환 시장을 또 24시간 개방하고 이렇게 하면서 외국인하고 외국 기업들이 우리 원화를 불편함이 없이 보유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을 첫 번째 방향으로 삼았고요. 예. 두 번째 방향은 무역 거래를 할 때에도 우리 원화가 자유롭게 좀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결제 수단으로 그런 방향을 담은 방안을 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원화 국제화에 따라서 환변동이 좀 커질 수가 있어서요. 이런 위험 관리까지 담은 리스크 관리까지 담은 그렇게 3가지 방향의 국제화 로드맵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본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원화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자, 그리고 한국형 국부펀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명한 국부펀드 있죠. 노르웨이 국부펀드, 뭐 테마섹, 싱가포르 국부펀드, 중동에도 있고요. 중동에도 사우디 맞습니다. 국부펀드 있고요. 예. 한국형 국부펀드도 이렇게 이름 있는 국부펀드 하나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사실은 새로운 펀드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 정부에서요. 이게 저희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현재 세대는 굉장히 많은 부를 사실 축적을 하고 있고 네.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저희 후손들, 미래 세대들은 이 혜택을 과연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서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부를 좀 체계적으로 쌓고 굴리고 해서 그 재원을 우리의 후손들, 미래 세대들한테 이전을 해주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조성된 재원은 국가 전략 산업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불려나가자 국부를 그런 차원으로 지금 저희가 취지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재원은 저희가 초기 자본금 한 20조 원 이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 공기업 주식들을 현물 출자를 받을 거고요. 그다음 물납 주식이 있습니다. 세금 대신 받은 물납 주식이 있는데 그 부분을 또 현물 출자를 받아서 20조 이상의 초기 자본금을 조성을 하고 그 자본을 조성하면 거기서 배당금이든 여러 가지 운용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있습니다. 예. 그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재원들을 점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국부펀드라는 거는 정부나 다른 어떤 세력들의 그런 입김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담은 추진 방안을
이것도 역시 한 상반기 중에 마련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펀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국민 참여형 펀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국민성장펀드 30조 말씀드렸는데요. 그 30조 원 중에서 우리 국민들,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를 뭐 크게는 당장은 못 가져갈 것 같고요. 올해 한 2분기나 3분기 중에 한 6천억 원 정도 규모의 상품을 지금 출시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하시면은 두 가지 정도의 좀 장치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국민들이 참여를 하시면은 손실이 나더라도 한 20%까지는 정부 재정으로 보강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뭐 20% 정도 손실이 나더라도 국민들한테 그렇게 손해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장기 투자를 하시게 되면 두 가지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소득 공제를 해드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회수하는 단계에서 배당 소득이 있을 겁니다.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예, 분리과세 굉장히 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어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요즘 생산적 금융이라는 얘기가 사실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생산적 ISA가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산적 ISA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 이건 어떤 회사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의 ISA라는 게 자산을 편입하는 걸 보면요, 편입 상품을 보시면 주식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금도 있고요, 예. 채권도 있고요, 최근엔 또 해외 ETF 같은 이런 상품들을 굉장히 편입을 좀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예. 국내 주식시장을 좀 육성하고 확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생산적 금융 IS라는 새로운 그 브랜드를 가지고 저희가 상품을 신설을 하려고 그러고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국내 주식들, 그다음 주식형 펀드도 있을 거고요. 올해 지금 출시하겠다는 국민 참여형 펀드, 네. 그다음에 BDC라고요.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또 집합 투자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펀드들이 있는데 그 투자를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제 혜택을 과감하게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 상품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IS에 대비해서 굉장히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일반적인 그 ISA 상품들이 있고요. 예. 그 외에 저희 청년들을 위한 청년층을 위한 그 ISA를 또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기 대상자들은 네. 총 급여가 연간에 한 7,500만 원 이하인 그런 청년 아마 대부분이 대다수가 아마 해당되지 해당되실 않을까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서 납입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같이 주는 그런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아마 이 제도가 이 상품이 출시가 되면은 우리 서학개비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우리 주식시장에 네. 대해서 새롭게 또 관심도 가지시고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분리과세 얘기를 했지만 예. 요즘 주식시장이 워낙 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세요. 그래서 예. 분리과세를 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예. 좋은 상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예. 그 구체적인 세율은 아마 저희 세법 개정을 마련할 때 네네. 어느 정도 세율을 적용할지는 그때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요즘 이제 노동권에 대한 보호도 하나의 핵심 또 이슈인데 예. 이 지속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도 이 경제 성장 전략에 좀 담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네. 안전한 일터라는 게 근로자가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당연한 권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어찌 보면 외면하고 어찌 보면 좀 관심을 덜 네. 가진 게 아니냐는 그런 문제 의식들이 꽤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경제 성장 전략에 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세제나 재정이나 금융 조달, 하여간 전방위 안전 투자를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정말 이 맛있는 당근이라고 고용노동부 장관님 말씀하셨는데요. 맛있는 당근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기업들이 안전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은요, 그 세액공제에 들어가는 시설 범위도 좀 확대를 하려고 그러고요. 예. 중소기업이 투자한 범위에 대해서는 가속 상각을 해가지고 빨리 이제 좀 내용 연수를 단축하는 그런 네네. 특례를 또 신설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런 첨단 안전 기술에 대해서는 신성장 원천 기술로 지정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이 확 넓어집니다. 네. 그런 3종 패키지를 도입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재정이나 금융을 통해서 그런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금융 재정 지원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조달 분야 보시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발주, 입찰, 계약, 시공 이 모든 단계에 있어서 안전관리를 강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인센티브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또 채찍이 또 덜 아프다고 또 말씀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나 제재, 감독 이런 걸 또 강화하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공사 전 주기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안전책물 위반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또 거기에 대한 벌칙으로서 과징금을 또 대폭 상향하는 그런 조치도 담았고요. 고용노동부에서 감독관을 또 대폭 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 현장에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두 이제 인센티브하고 제재를 같이 이렇게 많이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작가분이 말씀하실 때 이제 분배 관련된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하여간 이번에 굉장히 그렇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 또 만드셨죠. 또 중요하게 한국형 나눴습니다. 국부펀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또 국민참여형 펀드도 그렇고 이게 성장의 과실을 같이 나누자 또 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성장 전략 보고회에서 이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외형과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균등함, 소위 성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 차이가 아닌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제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성장의 과실 결과가 모두에게 기속되지 않는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그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그런 경제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네, 자,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과실을 나누자라는 예. 내용을 이제 얘기하셨는데 결국 수도권과 지방 지역 간의 좀 그런 부분들, 균형 잡히지 않은 성장 이런 부분들도 같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K지향 성장이 이게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굉장히 지역 분야에서도 그 격차가 커지고 있어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을 재정도 그렇고 세제 측면에서 대폭 강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담았고요. 네. 먼저 재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올해의 경우에는 7개 시범 사업하고 한 2개 정도를 더 추가를 할 텐데요. 네. 지역별로 좀 나눕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별 지역이나 우대 지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특별 우대 지역에 대해서는 재원도 더 많이 보내드리고요. 그다음 국고 보조율을 더 높이고 뭐 이런 정도의 그 차등 지원하는 조치가 있는데 예. 아예 이번에 그냥 이 차제에 근본적으로 서울과의 거리나 수도권과의 거리 이런 측면, 그다음에 지역들이 사정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정들을 다 반영해서 한 단일의 지표, 통합 지표를 마련해 보자. 이게 차등 지원 지수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지수를 마련하는 작업들을 지금 행안부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근거를 올해 상반기에 마련하면 네. 내년도 재정 사업에는 그냥 대폭 확대해서 그 광역으로 나누고요. 예. 그 지역별로 차등화된 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재정 차원에서의 차등 지원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예, 세금. 예, 세제 부분도 가장 관심들 예. 많으신데 예. 이게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근로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는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 있습니다. 고용이나 그다음에 R&D, 투자에 관한 세액 공제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역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차등 지원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세법 개정안, 세제 개편안에 담으려고 그러고요. 네. 그다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는 안 된다. 근로자 개인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근로자에 대해서 어떻게 세제 차원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도 역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루두루 세제나 재정 차원에서 차등 지원이 마련이 되면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데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 있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